동창회에 오라고 연락을 받았을 때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처음엔 갈 생각이 없었죠. 어차피 거기서 날 반가워할 사람 이젠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쩐지 마음 한구석에서 한번 가볼까? 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그 시절 내 청춘이 그리웠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입은 단정한 옷, 화장을 하고 거울을 봤을 때 왠지 모르게 낯설었습니다. 예전 젊었을 때의 내 모습이 다시 보이는 것만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날 동창회의 자리에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날 보고 웃는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익숙한 목소리, 익숙한 눈빛. 그 모든 게 가슴을 덜컥하고 두드렸습니다.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세월 참 빠르다. 이런 애기들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 사람도 혼자더라고요. 사별했다고 했어요. 그 말에 우리 둘 사이에 이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며 그저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계속 요동쳤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가슴속 어딘가에 아직 그 사람을 위한 공간이 있었나 봐요. 그 사람이 거기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다시 생각해보니 저도 모르게 왠지 그 사람이 나올 것 같아. 그날 내가 간 것 같기도 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그 공허함이 너무 커서 눈물도 잘 안 났어요. 그냥 멍했죠. 아무 생각도 없이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사람들은 말하더군요. 시간이 약이야. 이제 좀 자유로워졌잖아. 네 인생을 즐겁게 살아. 하지만 그 자유라는 게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지를 이유가 사라졌고 퇴근하는 발소리를 기다릴 일도 없어졌죠. 그냥 아무도 없는 집에 불을 켜는 일이 하루 중 가장 허전한 순간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잘 자라고 있습니다. 딸은 결혼했고 아들은 직장 때문에 바빠요. 물론 전화는 해요. 엄마 잘 계시죠? 몸은 괜찮으세요? 그래도 같이 사는 것도 아니다 보니 자식들이 외로움을 다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수록 나는 점점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어쩌다 거울을 보면 내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지고 웃는 방법도 잊은 듯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다시 그 사람을 만나서 사랑해보면 어떨까? 꼭 그 사람을 떠올려서가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와 손잡고 시장이라도 함께 걸을 수 있다면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오늘 하루 어땠어? 하고 물을 수 있다면,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게 너무너무 간절했어요. 3장. 동창회 이후 그 사람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잘 들어갔어? 그날 이후로 마음이 계속 쓰이네. 그 메시지를 보고 한참을 고민하다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지냈어. 나도 그날 반가웠어.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하루 이틀 어느새 매일이 됐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그 사람의 인사가 기다려졌고 밤엔 잘 자라는 말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놓였어요. 처음엔 저도 방어적이었죠. 괜히 기대해서는 안 된다. 지나간 건 그냥 지나간 거다. 스스로 다독이며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없는 하루가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마주 앉아 밥을 먹고 같이 공원 벤치에 앉아 노을을 보고 조용히 손을 잡고 걷는 그 시간이 참 따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과 술을 한잔하고 자연스럽게 모텔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그이는 나를 침대로 이끌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사랑의 시간을 가지며 온몸이 다 젖을 정도로 우리는 몇 번이고
뜨겁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나는 새로운 사랑이 날 찾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사랑을 하던 어느 날, 그 사람이 말했어요. 우리 이제 남은 시간 같이 살아볼래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을 그렇게 오래 기다려왔던 말처럼 느껴졌어요. 주변에선 걱정했죠. 지금 무슨 사랑이냐? 노후에 복잡하게 왜 그래? 딸은 울면서 말렸고, 아들은 입도 안 뗐어요. 하지만 저는요. 처음으로 제 인생을 제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었어요. 남편과의 결혼은 부모님이 권해서 시작됐고, 아이 키우느라 제 감정은 늘 뒷전이었거든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사람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청춘의 시작이었고, 그날 이후 제 노년의 위로가 되었어요. 첫사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오래 남아있을 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있어 아침이 기다려졌고, 밤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사람과라면 내 남은 인생이 참 따뜻하겠구나. 그땐 정말 진심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결혼이라는 단어를 다시 입에 올릴 줄 몰랐습니다. 나이도 있고 자식들 눈치도 있고 무엇보다 이제는 그런 형식 같은 건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장 보러 같이 가고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도 타주고 비 오는 날이면 창밖 보며 옛날 이야기도 나누고 그냥 그게 좋았어요. 그 사람이 옆에 있는 게 좋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혼인신고하자. 뜻밖이었죠. 굳이 그런 걸 해야 돼?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허전하다고 했어요. 같이 사는 건데 법적으로도 부부면 좋지 않겠냐고. 나를 인정해주는 느낌이랄까. 괜히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래요. 우리 그렇게 해요. 하고 도장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 사람은 달라졌습니다. 딱 혼인신고하고 나서부터요. 전엔 먼저 설거지도 하고 식사 후엔 같이 소파에 앉아 대화도 나눴는데 이제는 밥상에 앉아 TV만 봅니다. 물 좀 줘. 왜 반찬 이거밖에 없어? 마치 제가 집안일 하라고. 옆에 붙여둔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당신이 주부잖아. 나는 밖에서 살아온 사람이니까. 그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주말엔 종일 누워서 핸드폰만 보고 밥 돼 있냐는 말만 반복하는 사람. 그게 이제 내 앞에 있는 남편이라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생활비 얘기를 꺼내면 표정부터 바뀌어요. 내가 돈 벌 데가 어딨어? 나이 먹고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럼 나는요. 나도 늙었는데 왜 나는 버는 것도 챙기는 것도 양보하는 것도 다 내 몫이 되어야 하죠? 혼인신고 전엔 사랑이었는데 혼인신고 후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편하면 기대고 불편하면 모른 척하고 필요할 때만 웃고 다가오는 사람. 그 사람이 그렇게 바뀔 줄 정말 몰랐습니다. 처음엔 이상했어요.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생활비 얘기는 꺼내지도 않고 뭘 하자는 것도 없고 그냥 모든 게 제 몫이 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죠. 당신도 조금은 같이 부담하면 좋겠어. 그 사람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나 지금 가진 게 하나도 없어. 그 말을 들은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무것도 없다니 당신 은퇴할 때 퇴직금 받았다고 하지 않았어? 예전에 살던 집도 당신 명의였잖아. 그는 말없이 한숨을 내쉬더니 그제야 말을 꺼냈습니다. 그거 전처한테 다 넘기고 나왔어. 집도 적금도 연금도 하나도 내 거 없어.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까지 그 얘기 한 번도 안 했잖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얘기했으면 당신 나랑 안 살았을 거잖아. 그 한마디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내가 계속 같이 있어줄 거란 걸. 지금은 그냥 당신이랑 있으니까 괜찮은 거지.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고요? 무슨 낯짝으로. 그게 괜찮다는 말이 나옵니까? 제가 혼자 벌고, 혼자 계산하고, 혼자 고민하는 걸.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쉽게 괜찮다고 하나요? 그때부터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혼인신고를 서둘렀는지, 왜 생활비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말을 돌렸는지, 왜 한 번도 자기가 뭘 해보겠다는 이야기를 안 했는지 다 설명이 되더라고요. 모든 퍼즐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정리해 봤어요. 그 사람 명의로 된 자산? 없어요. 심지어 통장도 제 계좌에 얹혀 살았습니다. 휴대폰 요금, 병원비, 교통비 모두 제 카드로 결제됐고 그 사람은 말도 없이 당연하게 받았습니다. 나 당신 없었으면 지금 뭐하고 살았을까? 어느 날 그가 웃으며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농담이 아니었던 거예요. 진심이었던 거예요. 저는 사랑이라 생각했는데 그 사람에겐 제가 보험이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제 마음속에도 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함께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할 누군가와 붙어 사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더 무서웠던 건 그런 상황에서도 그 사람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은 원래 혼자 잘 살아왔잖아. 나 하나 보태진다고 달라질 건 없어. 그 사람의 말은 늘 그렇게 가볍고 무책임했습니다. 혼인신고 전엔 사소한 것까지 챙겨주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당연한 듯 요구만 늘어났고 제가 피곤하다고 하면 그건 내 일이지라는 눈빛으로 날 바라봤어요. 그 사람은 제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저한테 눌러앉으려고 했던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멍하게 앉아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나는 점점 지치고 초라해지는 걸까? 왜 같이 사는 사람 옆에서 이렇게 외로운 걸까? 그땐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말 한마디 안 하고 조용히 방에 들어가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불 꺼진 천장을 보면서 가슴이 시렸어요. 내가 지금 누구랑 살고 있는 걸까? 딸아이는 처음부터 반대했어요. 엄마, 제발 그냥 외로운 거라면. 결혼 말고도 다른 방법도 있잖아.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아는데 왜 갑자기 그 사람한테 다 줘? 그땐 억울했어요. 왜 내 행복을 내 자식에게까지 허락받아야 하나? 그런 마음이 더 컸습니다. 엄마 인생이야. 엄마도 이젠 좀 기대고 살면 안 되니? 그 말이 제 입에서 그렇게 쉽게 나왔다는 게 지금은 참 가슴이 아픕니다. 아들은 말이 없었어. 그게 더 무서웠죠. 처음 몇 번은 집에도 왔고 그 사람과 인사도 나눴지만 표정이 늘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엄마, 그 사람이 엄마를 이용하는 거잖아. 보면 모르겠어? 엄마 하나만 믿고 빌붙어서 사는 사람 같은데 그게 사랑이야. 한참을 듣고 있다가 저도 화가 났어요. 너희는 엄마가 평생 혼자 지내는 게 좋아? 엄마도 사람이고 엄마도 누군가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어. 그날 우린 언성을 높였고 전화는 끊겼습니다. 그 후로 자녀들과의 연락이 하루 이틀 서서히 끊기기 시작했어요. 전화도 문자도 없었고 명절 인사도 생일 축하도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랑해서 선택한 사람인데 그 사랑이 아이들에게는 배신처럼 보였던 거죠. 그 사람과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있어도 목구멍이 막히고 웃는 얼굴을 보며 내가 뭘 잃고 있는 건지 자꾸만 생각나더라고요. 어느 날 딸이 보낸 문 하나를 수십 번을 다시 읽었습니다. 엄마는 엄마 생각만 하네요. 우린 언제나 뒷순이었어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평생을 아이들을 위해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내가 택한 선택 하나가 아이들의 마음에 그렇게 큰 균열을 만든 거였어요. 어쩌면 사랑을 지키기 위해 너무 많은 걸 잃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자꾸 괜찮아, 시간 지나면 애들도 이해할 거야 라고 말할 때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내 자식들 마음은 누가 책임질 수 있지?
그런데요, 그때도 저는 그 선택을 밀어붙였습니다. 지금 돌아서면 나는 정말 아무도 없을 것 같아서 그게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을 다치게 만들면서도 그 사람을 지키려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가장 후회되는 부분입니다.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기운이 없고 입맛도 떨어지고 밤에는 식은땀이 나고 그냥 계절이 바뀌는 탓이겠거니 했죠. 하지만 몸이 이상했습니다. 걸을 때마다 숨이 찼고 가슴이 조여오듯 아팠어요. 소파에 앉아 쉬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고 일상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몸이 왜 이래? 혼잣말이 나올 때쯤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정밀 검사를 권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당장 입원하셔야 합니다. 계속 두시면 위험합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 사람에게 말했어요. 입원하래. 이번 주 안에 들어가야 한대. 그 사람은 처음엔 놀라는 듯 하더니 곧 그래 같이 가줄게 하고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이 그땐 참 따뜻했어요. 입원 첫날 그 사람은 옆에 있었습니다. 수속도 밟아주고 물도 따라주고 병실에서 밤까지 앉아 이야기도 나눴죠. 그래서 생각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내 사람이구나. 하지만 그건 딱 한 달 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 그 사람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전화가 와서는 나 잠깐 집에 좀 다녀올게. 이 병실에 있으니까 답답해서 그래. 나도 피곤하네. 좀 쉬고 올게. 그날 밤 이후로 그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사라졌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연락은 점점 끊겼고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이 넘었을 무렵 그 사람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병실에서 간호사들이 묻더군요. 보호자분은 어디 계세요? 수술 동의서는 누가 작성하시나요? 응급 상황 시 연락 가능한 가족분은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목이 꽉 막혔습니다. 제가 지금 혼자예요. 그렇게 말하며 시선을 창밖으로 피했습니다. 창밖에선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비 오는 병실은 그렇게 더 쓸쓸했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길 계속 기다렸습니다. 혹시 그 사람일까? 혹시 아이들 중 누가 찾아올까?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문자가 와 있지는 않을까? 전화가 부재중은 아니었을까?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요. 그때서야 비로소 인정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필요할 때 곁에 있었던 게 아니라 자신이 편할 때만 곁에 있었던 거구나. 내가 병이 나자 그는 도망쳤습니다. 도망친 것도 아니죠. 그는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나도 지금 너무 힘들어.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문자였습니다. 그 말이 정말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내가 링거를 맞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밤마다 오한에 시달리고 있는데 나도 힘들다는 말로 그는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한 번도 나를 지켜야 할 존재로 생각한 적이 없었다는 걸. 그저 혼자가 싫었던 시간에 나와 있던 것 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짐이 되자 조용히 자리를 비운 거예요. 그 사람은 내 인생의 사랑이 아니라 내 외로움의 그림자였습니다. 그 사람을 기다리던 병실. 기다리다 지쳐 울음을 삼키던 그 새벽.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작아졌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동안 나는 그를 믿었고 사랑했고 인생의 마지막을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떠났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프자 이 사람은 나를 버렸구나. 버려진다는 건 큰 사건이 아닙니다. 그저 아무도 오지 않는 기다림이 계속되는 것.
그게 바로 버려진 삶이었습니다. 병실에 누워 있으면 시간이 참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창밖을 보며 하루를 보내고 천장을 보며 밤을 견딥니다. 이틀, 사흘, 일주일. 사람이 안 오는 병실은 하루가 아니라 계절처럼 길게 느껴집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회복엔 시간이 걸립니다. 몸보다 마음을 잘 챙기셔야 해요. 마음을 챙기라 했지만 사실 가장 먼저 무너진 건 마음이었습니다. 몸은 아프면 약이라도 있지만 외로운 마음엔 아무것도 소용없더군요.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야. 그냥 보고 싶어서. 읽지도 않았습니다. 아들 번호는 이미 바뀌어 있더군요. 한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던 아이들인데, 생일이면 케이크 사들고 찾아오던 아이들인데, 이제는 엄마의 이름조차 꺼내기 싫은 존재가 되어버렸나 봅니다. 그걸 받아들이기까지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떠났어도 자식들만은 내 곁에 있을 거라 믿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병실엔 나 혼자입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가족은 없으세요?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요약하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이 떠난 건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어. 이미 징후는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자식들과의 단절은 그건 상상조차 못했죠. 사랑 하나 잘못 선택했다가 인생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구나. 침대에 누워 그 사람과 처음 사랑을 나눴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진짜 내 사람 생겼다. 그 말이 그렇게 따뜻했는데 그 말에 나는 내 누구를 통째로 내어줬고 내 자식과의 관계마저 내어줬고 내 삶의 균형을 그 사람 쪽으로 기울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나는 그 사람을 사랑했던 게 아니라 외로움을 싫었던 겁니다. 누군가 곁에 있다는 그 느낌, 그 따뜻함만 바라보다가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고 마지막 인연이라 착각했고 그 기대 속에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병실, 알림이 울리지 않는 휴대폰, 살아서도 세상 밖으로부터 완전히 끊겨진 느낌. 이렇게 사람이 사라지는구나. 조용히 천천히 그리고 완전히. 나는 그 사람을 믿었고 자식들을 버렸고 이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결국은 나를 이 침묵 속에 데려왔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땐 사랑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건 그냥 외로움이었습니다. 그 외로움이 너무 무거워서 누군가와 재우는 선택을 했고 그게 사랑인 줄 알고 붙잡았던 거죠. 나는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선택을 했던 걸까요? 저는 지금도 그때로 돌아간다면 모든 걸 다르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땐 정말 그 사람이 필요했고 그만큼 외로웠으니까요. 다만 그 사람을 선택하기 전에 나 자신부터 더 깊이 들여다봤어야 했습니다. 혼자라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를 곁에 두면 그 외로움은 결국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온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은 필요하지만 그 사랑이 당신 자신을 무너지게 해선 안 됩니다. 외로움을 견디는 법보다 스스로를 아끼는 법을 먼저 배워야 했습니다. 그랬더라면 지금 이 시간도 조금은 덜 쓸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